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이 됐을 때 당시에 성남시장은 한나라당, 그러니까 쉽게 말해 지금 국민의힘 전신당이 시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성남시가 다 망했어요. 재정 상태가. 그래 파산이 돼서 모라토리엄 선언했다가 극복하는 과정을 겪잖아요. 그리고 극복한 이후에 성남 재정이 충분히 확보돼서 이제 그 뒤로 전국의 지자체장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복지 정책들 여러 가지 이제 그것이 기본소득으로 이제 시작되는데 그런 재정적 극복 과정의 성공 사례가 있는 거죠. 성남시에서 이재명 후보가 뭘 했느냐 아직까지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유동규, 정영학, 남욱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서 진짜 10억이 마치 지금 한 100만 원 정도로 느껴질 정도로 뇌물을 주고받고 이렇게 했던 것이 바로 대장동 비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은 이제 처음에는 본인이 다 전체를 설계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보면은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상관이 없다면 정말 무능한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대한민국 국정을 담당하게 된다. 자, 이번에는 홍익표 의원께서 준비한 판도라 열어보겠습니다. 저도 프롬프터가 안 보여서. 이렇게 재밌게. 절묘하게. 그렇죠. 이번에 대선은 굉장히 중요한 선거죠. 늘 우리가 총선은 심판용 선거, 그다음에 대선은 미래에 대한 국민의 선택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요. 국민들께서 많은 어려움들을 갖고 계실 거예요. 뭐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부동산 문제부터 일자리 그리고 우리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남북 관계를 포함해서 일본 문제 등등 외교 안보 이슈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과 윤석열 두 후보의 가장 큰 차이는 땡땡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정답. 전과다, 전과. 전과 사범과 검찰총장.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무튼 주로 법률 용어, 뭐 감옥 용어 이런 거 아니면 안 하고 감옥 용어. 저가 정한 정답은 경력. 이재명 후보는 변호사. 윤석열 후보는 검사. 이렇게 상당히 대조적인 경력을 가지고 있다. 한 85점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과 윤석열의 가장 큰 차이는 경험이다. 경험, 그러니까 경험. 까막소 갔다 온 정당 경험도 경험. 있고, 음주운전한 정치 경험도 있고, 형수한테 욕한 경험도 있고. 왜 이 두 분자리를 이렇게 띄워놨는지. 정답은요? 실력이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무지, 무능, 그리고 무당의 산무 후보라고 혹평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엽전 던져가지고 결정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식, 무능, 무당은 산무. 이 산무는 죄악입니다. 자신의 행정 경험과 윤 후보의 손바닥 왕자 사건 등 미신 의혹을 대비시켜 상대적으로 유리한 정책 대결로 판세를 끌고 가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미 그 기초자치단체장, 성남시장하고 지금 경기도지사 됐는데요. 사실 우리 당에서 이재명 후보는 지지해주는 의원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세력도 별로 없고 과거에. 성남시장이야 어찌어찌 기초자치단체장이니까 됐다고 하더라도 경기도지사 되는 과정에서도 현역 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이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은 이재명 후보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선에서도 압도적으로 승리했고 그 바탕에는 성남시장을 재선하면 성남시장에서의 성과가 굉장히 큰 작용을 했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 확실히 실력에선 차이가 나는 것 아니냐. 아까 제가 윤석열 후보를 꼭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준비가 안 됐다고 보는 겁니다. 1년이 안 되는 기간 속에서 검찰총장으로 있다가 처음에 나오니까 지금 뭐 예를 들면 주택 청약 제도라든지 이런 것도 이해를 못 하시는 거고 외교안보 이슈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게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과연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라는 이 큰 배를 잘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선장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두 사람의 실력 차이가 이번 대선 결과를 결정지을 거다. 유능과 무능, 뭐 예를 들면 실력이 있냐 없냐 이 차이가 저는 가장 큰 차이다 봅니다. 그 이야기하는 것이 대부분 이제 경제에서, 그죠? 경제 분야에서
다시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그런 경제 지도자처럼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보여준 것은 경제 분야 이런 쪽이 아니고 그저 국토 보유세를 때려서 돈 걷어서 국민들 나눠주겠다. 국토 보유세를 1% 부과하게 될 경우에 약 50조 원을 초과하는 재원이 생길 텐데 조세 저항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금을 많이 걷어서 나라에 돈이 남아 도니까 이거 가지고 쓰자. 맨날 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나라를 그냥 홀라당 망쳐먹을 실력은 몰라도 나라를 좀 건사할 실력은 없는 것 같아요. 아니죠.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이 됐을 때 당시에 성남시장은 한나라당, 그러니까 쉽게 말해 지금 국민의힘 전신당이 시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성남시가 다 망했어요. 재정 상태가. 그래 파산이 돼서 모라토리엄 선언했다가 극복하는 과정을 겪잖아요. 그리고 극복한 이후에 성남 재정이 충분히 확보돼서 이제 그 뒤로 전국의 지자체장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복지 정책들 여러 가지 이제 그것이 기본소득으로 이제 시작되는데 그런 재정적 극복 과정의 성공 사례가 있는 거죠, 정확하게. 저는 강수석 대선은 그분이 홍 의원님하고 마찬가지로 실력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동의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선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 하면 떠올리는 것이 바로 그 대장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의 미래를 보려면 과거를 봐야 된다고, 이력을 봐야 된다고, 제 과거를 봐주세요라고 하면서 현재라는 거울에 비친 과거가 바로 미래입니다. 누군가의 미래가 궁금하시면 그의 과거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과연 성남시에서 이재명 후보가 뭘 했느냐? 아직까지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유동규, 정영학, 남욱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서 진짜 10억이 마치 지금 한 100만 원 정도로 느껴질 정도로 뇌물을 주고받고 이렇게 했던 것이 바로 대장동 비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은 이제 처음에는 본인이 다 전체를 설계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보면은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상관이 없다면 정말 무능한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대한민국 국정을 담당하게 된다? 그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해먹어도 그걸 모르고 넘어갈까? 정말 우려가 됩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지금 이제 실력자냐 아니냐 갑론을박을 해주셨는데 민심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두 후보에 대해서 NBS 전국 지표조사가 조사한 바를 보면요. 경제정책을 가장 잘할 것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재명 후보 36, 윤석열 후보 25, 그리고 사회복지정책을 가장 잘할 것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는 이재명 후보 34, 윤석열 후보 20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여론조사 어떻게 해석하세요? 근데 질문이요. 예를 들어 나라를 거덜낼 것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래 물으면 이재명 80, 윤석열 5 이래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나라 곳간 털어먹어서 국민을 도탄에 빠뜨릴 사람이 누굽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 이재명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이게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여론조사 기관이 그렇게 못 물어보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그 지지율을 물어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윤석열 후보가 조금 앞서는 거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책으로 가서 누가 잘할 거냐고 물어보면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일관되게 이재명 후보가 높게 나와요.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진이 있겠습니다만 일을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잘할 것 같다는 이미지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서 평가한 걸 보면 공약 이행률이 2018년 경우에 94%로 전국 지자체장에서 1등이에요. 광역자치단체 중에 1등을 했고 성남시에서도 많은 분들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 나는 이재명 별로 좋아하지 않은데 일은 잘해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심지어 반대하는 분조차도. 어쨌든 이분에 대한 호불호 그거에 대해서도 시비는 있다 하더라도
재임 시절에 했던 성과나 일에 대한 어떤 추진력, 그다음에 일을 처리해가는 과정들은 굉장히 일머리가 있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장 중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나 이재명은 싫은데 일은 참 잘해. 실제로 여론조사를 보면요.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이재명이 더 있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왜 윤석열 후보를 더 좋아하는 걸까요? 그게 이제 보통 그 정치인들 조사해 보면 호감도라는 게 있어요. 비호감도. 그러니까 비호감도가 지금 여론조사에 보면 우리 후보가 좀 많이 나오는 게 저는 그 단기적으로는 대장동 이슈가 영향을 줬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후보가 지금 최근에 입장을 좀 바꿨지 않습니까? 충분히 100% 완벽하게 유능하지 못했다는 점 지적 외에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없잖아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왜 다 환수하지 못했느냐, 왜 민간의 저런 비리 잔치를 예방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한 것 자체가 잘못임을 인정합니다. 그 자체도 저희 책임이기 때문이죠. 저는 그 후보도 아마 이런 문제를 이거 여론조사를 보시겠죠. 그 캠페인 내에서도. 그래서 가능한 이제 이 비호감도를 낮출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노력, 그리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여론에서 회자되고 있다 보니까 비호감도에 영향을 주면서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대선으로 갈수록, 본 게임으로 갈수록 국민들은 미래에 대한 선택이거든요. 그 미래에 대한 선택은 누가 나의 삶을 바꿔주고 있고 나의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판단이 점점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그러한 판단 기준으로 갔을 때 이재명 후보가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의 장점, 단점, 윤석열 후보의 장점, 단점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 이재명 후보는 그 능력이 있을 것 같다. 이게 장점이고 도덕적으로 엉망진창이다. 이게 이제 단점. 그렇게 나오고 윤석열 후보는 조금 다르게 나오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의 능력을 지금 계속 띄우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근데 고전적으로 좌파들은 주로 도덕성 논쟁으로 많이 그 후보를 선택하고 우파들은 주로 실적주의로 많이 선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좌파 진영의 그 주류에서 좌파의 근본적인 이념을 이제 구현하기에는 너무 황당한 후보가 뽑힌 거예요. 도덕성 논쟁을 벌이려고 하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도덕성 논쟁을 할 수 없으니까 비껴서 지금 뭐 실력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실력이 무슨 실력이 있어요. 나라 털어먹을 실력밖에 더 있나요. 도대체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뭐 성과 좀 내놔봐요. 박근혜 수사한 거 뭐 이런 걸 성과로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본인 뭐 성과 아니라 그러니까 냅두고. 윤석열 후보가 무슨 성과가 있어요? 희대의 위선자 조국을 수사하고 나라를 거덜낸 문재인 정권을 온몸으로 막았잖아요. 뭘 막아요? 문재인 정권이 자기 집안이 수사될 것 같고 본인이 거짓말 치다가 권력 남용하다가 걸릴 것 같으니까 지금 대선까지 와서 홍준표 이기고 지금 대선 후보가 됐는데 도대체 윤석열 후보가 잘한 걸 좀 내놔봐야죠. 뭘 잘했죠? 윤석열 후보가 있어서 정권 교체의 희망을 만들어준 거예요. 적폐 청산 잘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잘한 걸 구체로 내놔봐요. 내가 막연히 이야기하지 말고. 뻔히 알면서도 저 오로지 문재인 정권을 위해서 내놔봐야지. 있어야지 뭐가. 지금 보면 이재명 후보는 능력이라는 이미지,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공정, 정의라는 이미지, 이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느낌인데요.